네, 2024년 2월 6일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각 당에서 이번 총선 후보를 공천하려고 하는데 진현국 씨입니다. 일산에서 국힘당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간신히 애들 키우고 간신히 먹고 살고 이제 직장에서는 은퇴할 나이인데 정치해보겠다고 나왔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분이 당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정치에 나왔는지. 사실 정치란 게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나와야 맞는데 국민과 유리된 사람들이 나와서 특히 운동권 386들이 자기 맘대로 가고 있거든요. 시민, 서민이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진영국님은 원래 이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63. 네. 이제 다 은퇴하신 나이고, 근데 이 나이에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남들처럼 뭐 넥타이 딱 메고 이렇게 젠틀한 그런 부유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오셨습니까? 저는 원래 시민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아, 시민운동이요? 일산에서 한 15년 동안 시민운동을 했는데 이번에 그 시민운동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던 차에 광복회장님 추천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광복회? 네. 그럼 광복회라 그러면 얼핏 떠오르는 게 이제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반일 코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네네. 같은 코드입니까? 다릅니다. 그럼 어떤 반일을 하시려고? 저는 반일이 아니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서 미국과 같이 삼각동맹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일파네요? 친일파가 아니죠. 그럼 일본을 이용하지 않는 용일파입니까? 용일파. 네, 용일파입니다. 그러면 시민운동 중에서는 되게 반일운동, 윤미향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네. 설치고 다니는데 네. 어떤 차이점이 보이겠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일을 이용한 거고요. 저희같이 독립운동, 저는 증조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두 분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3.1운동 때.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일본을 활용하자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흔히 독립운동했다 그러면 반일운동을 네. 생각하는데. 저도 대학교 때 조금 했습니다. 아, 그때 반일 하셨는데. 반일하고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용의를 국민한테 알리고 싶어서 정치까지 나오게 됐다. 네네.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집안하고. 네네. 저희 증조할머니는 3.1운동 때 서울 사대문에 태극기를 걸고 제자 한 400명하고 만세 시위를 크게 했습니다. 선생님이셨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였습니다. 아, 기독교 장로. 그래서 신의 계시를 받으셔서 이제 독립운동 하셨는데 3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실형으로. 그게 유관순 3.1운동 때인가요? 네네. 아. 유관순 열사를 저희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보호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할머니는 이제 실형 살고 나오셔서 돌아가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35년 일제강점기 중에 17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옥살이 한 게 아니라 17년이요? 네. 사상범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3.1운동 때부터 독립운동에서 체포돼서 실형을 1년 반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윤복일 의사나 이런 분들이 폭탄 던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일본 수능경들이 잡아갑니다. 아주 찍혀있는 사람이에요. 네. 전과자니까 잡아가다가 고문합니다. 또 윤목이라고 알아 몰라. 이런 식으로 고문을 합니다. 그럼 토탈에서 17년. 그리고 실제로 대전지방병원에서 또 1년 살고. 그래서 실제로 법적이 그 공훈록에 나온 거는 한 2년 6개월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경찰서에서 임의로 잡아가다가 6개월 구류기간이. 그렇죠. 6개월 그냥 되고 있는. 거의 고문만 합니다. 고문.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가요? 공부 못했죠. 그 어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서울에요? 아니죠. 이제 3.1운동 끝나고 계룡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계룡산 밑에 가서 독립운동 하셨죠. 제자분들하고. 그럼 뭐 공부를 아까 증조 할머니는 기독교를 영향받으신 학교를 배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한글만 좀 깨친 상태죠. 그럼 어머니 영향을 받으셔서 그렇게. 그렇죠. 증조 할머니의 영향이 큰 인연이었죠. 그럼 변양사 밑에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동네 사람들보다도 이제 아까도 했지만 그
서울에서 신령 살고 계룡산 내려올 때 약 400명의 제자들을 신도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한 겁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일종의 종교를 배경으로 하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할아버지 진짜 응자 숫자 진은수. 응수. 응수.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독립운동가 중에서는 제가 떠오르는 사람은 아닌데요. 네. 그분도 서민 독립운동가였네요. 그렇죠. 그 손자인 우리 진영국 선생도 서민 정치인이 되겠다는 거고. 네.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 풀뿌리 운동가네요. 유명한 분들은 이제 옥에서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 근데 폭탄 던진 윤봉길. 그런 분들은 어려요. 이런 분들이 유명하시고 저희 같이 그냥 숨어서 그냥 신앙심과 자기의 소신 때문에 다 기독교로. 그렇죠. 한 분들은 조용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손흥민이 잘해도 그 황인범이도 있어야 되고 조현수 맞죠? 골키퍼? 여러 선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11명 말고도 후보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승으로 가는 것처럼 아무리 뭐 누가 있더라도 이 빛나지 않는 데서 조연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막 정치적으로 우리 독립운동 세력을 막 이용하잖아요. 윤미향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쁘죠. 제가 열 많이 받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아주 나쁘다. 왜 나쁘다고 보세요? 그거는 정신다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그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지 않습니까? 응?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독립운동에서 포상금 신청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유공자로 안 돼 있어요? 아니요. 유공자는 돼 있어요. 끝내 안 하셨는데 다른 분이 소개해줘갖고 저희가 포상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그럼 우리 할아버지 말씀 뭐냐? 내가 동료품 받으려고 독립운동했냐? 그렇지. 지금 386 운동권들, 그 다음에 광주 5.18 한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독립운동 그거 신청하면 돈도 나오고 애들 학교도 안 간다고 학교도 공짜인데 왜 안 하시냐고. 원효 제가 그 혜택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 집안에 그야말로 그냥 내가 원해서 민주화 운동했는데 지금 다 돈 받고 하는 거 뭐냐 이거예요. 그때는 열사라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돈 받고 있으면. 독립운동할 때 몇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내 나라 찾으려고 내 돈 써가면서 내 자식 새끼들 고생시키면서 했지 내가 돈 몇 푼 받으려고 한 거냐. 나 신청 안 한다 이러셨던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제 증조 할머니가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그 아버지는 6.25 때 백마고지 전투에서 눈을 다치셔서 상해 용사입니다. 그러면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백마고지 전투는 1951년. 네. 거기서 이제 나온 부대 이름이 백마부대 구사단이 나오는데 굉장히 격렬한 전투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참전용사고 그렇죠. 그때 두 분은 독립유공자고. 그럼 아버지가 아까 상위 군인이셨으면은 먹고 살기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또 이게 지금 6.25 때 뿔뿔이가 터져갖고 그 상위 용사 그 증명받는데 오래 걸리고 또 그거 받으려면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거 찾아다니려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포기하고 그냥 가난하게 그냥 사시다가 나중에 또 그것도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또 보증을 서줘갖고 인후 보증을 서줬고 인후 보증해가지고. 네, 그래서 또 유공자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진영국 선생님은 그때 세 분이 다 그냥 평범하게 그래 뭐 이게 바른 길이니까 행동을 했는데 뭐 대가를 바라고 안 했고 근데 지금 와서는 뭐 항일 운동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북한이 정치 운동을 제일 많이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윤미향이라든지 문재인 많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물어뜯어 터집니다. 그 터지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냥 술 한잔 먹고 욕하는 거죠. 뭐.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한번 바로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럼 막걸리 정치하다가 이제 거리의 정치로 나오신 거네요? 네, 제가 한번 부족하지만 한번 바로잡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연단에 올라가셨다 그러면은 이 독립유공자 문제라든지 네네. 이런 거 아까는 이제 반일하고 용의를 얘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보실 겁니까? 그러니까 80년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게 한 세대가 지나면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3.1운동 때 그 잘 나가던 33인 민족대표가 나중에 술과 그냥 다 쓰러져 가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30년이 지나니까 끝났다고 본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악착같이 독립운동 계속해서 해방이 된 거고요. 물론 미국의 도움이 있었지만. 네네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그걸 이용해서 장사하고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네.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원래 일본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대한민국의 끈기입니다. 누구 덕택이라고 봐야 돼요? 국민들이 똑똑하고 끈기가 있는 거죠. 악착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하고 독립한 거를 성과가 있는 거죠. 아, 당연하죠. 그럼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친일파리 했으면 이렇게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지만 반민특위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여러 가지 그 정치인들이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용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8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까운 일본하고 협력해서 지금 제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게 북한 아닙니까? 오케이. 북한을 막으려면 핵폭탄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거를 막으려면 일본과 미국하고 해서 평화롭게 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정쟁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일파리를 하는 북한은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그렇죠. 어려운데 일본하고 수교를 한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을 따라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 차이를 사람들이 보지 않고 반일을 얘기하는 정치인들 보게 되면 나는 진짜 뜨거운 물을 끼얹고 싶어요. 저도 우라통 터집니다. 네? 그 반일파리 하려면 이북 가서 하든지 같이 여기 평화로운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본 따라잡고 일본을 앞지르고 있고 축구도 지금 걔는 8강도 못 갔는데 우리 4강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스운 나라가 아닙니다. 네? 우스운 나라가 아니라. 그럼 대단한 나라죠. 근데 이거를 서민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반일파리에 속잖아요. 네네. 독립운동도 안 한 자들도 설치고. 친일파들이 되래도 반일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일반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죠. 저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거기 정치인들 중에 유명한 분들 그 참이 총독부에서 그 자기 받고 이런 분들 있죠. 손자 잘 나가지 않습니까? 아, 있죠. 저희는 이대가 그냥 고문 맨날 당한 우리 조상님들 아휴 열받습니다. 하여튼 저는 나가면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 우리 서민갑부란 책도 있었는데 이 서민이라고 하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민갑부란 책이 나오고 방송도 있었는데 우리 정치도 보게 되면 이 정치랑 상관없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자들이 전혀 지들 이득만 대표하면서 운동권 중심으로 간다든지 뭐 있는 자 중심으로 가서 국민하고 유리되는데 이 서민 정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각 당에서 많이 찾는 것 같긴 하던데 이제 그런 뜻으로 나오시 서민 정치를 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막걸리 먹으면서 한마디 하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게 감정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극복하면서 이 서민들 대변을 하셔야 되는데 독립운동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기타 이제 시민운동도 하셨던데 그건 네. 어떻게 대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민운동을 좀 했는데요. 시민운동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이 시민단체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의혹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언론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의혹을 제기하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건데 대개 이 행정관서나 정치권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조종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민운동의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서 제 덕분에 가서 법을 개정해서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늘 보게 되면 우리 행정기관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서민들하고 유리를 따로 놀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민을 위한 복지 행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배를 하는 행정을 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느껴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서민들이 눌려 지내기도 하고 불만도 있는데 그것도 대변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에 탄현동, 덕이동이 있습니다. 인구가 10만입니다. 그 10만 명 사는 아파트 단지에 40m 떨어진 데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거를 예상하는 문서를 만들면서도 공무원들이 주민들 몰래 허가를 내줬습니다. 담당 과장 청결이 됩니다. 제가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에 1인 시위도 하고 시장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시장은 뭐랬냐면 자기는 몰랐다. 그럼 과장은 뭐냐? 적법한 절차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뛰어든 동기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지금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200m 내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유해시설인가요? 엄청 큰 유해시설이죠. 왜냐? PC를 만 대를 켜놓고 24시간 풀가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는 16.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하. 그럼 그 에어컨을 엄청 큰 에어컨을 그렇죠. 계속 돌아야죠. 그렇죠. 그 에어컨 수증기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로 갑니다. 오케이. 또 에어컨 그 풀가동하면 소리가 많겠죠. 소음. 또 분진도 나옵니다. 아하. 그 다음에 또 고전압. 20만 킬로와트의 고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유해시설인데 주민들도 모르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담당 과장 전결이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손톱 하나 안 들어갑니다. 제가 시위하면서 그랬습니다. 고양시청 앞에 시위하면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집 앞에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찬성하는 분 한 분만 있으면 내가 공무원 당신 집 앞에. 그렇지. 당신네 집 앞에 설치하는 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한 명만 있으면 제가 집에 간다 그랬어요. 시위 안 하고. 아무도 제 눈을 못 맞춥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학교보건법에 500m 내에 데이터 센터를 못 짓게 하면 됩니다. 그 주변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300m 내에 12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500m 반경에 12개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40m가 떨어져 있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위해 시설로 봐서 그럼 법을 하겠다. 지금 PC방도 200m 내는 허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C방 10,000개가 모여있는 데이터 센터를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면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빈 땅 많습니다. 그런 데다 지으면 되죠. 아니면 산 밑에 짓든가. 왜 아파트 밀집 지역에 학교 밀집 지역이 진짜 이겁니다. 그런 데는 출퇴근하기 불편하니까.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많이 호응을 해주시나요? 그럼요. 지금 내일도 사실은 고양시청에서 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그걸 일단 국민의힘으로 공천 신청하셨죠? 네. 돈도 쓰셨죠? 돈은 뭐 저희 등록금만 냈습니다. 등록금 제가 알기로 한 290만 원. 네네. 그걸 겨우 마련했습니다. 자기 돈 써서 공천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내 돈 써갖고 이야기 좀 하자 이거죠? 네네. 그럼 300만 원짜리 얘기인데. 네네. 야, 그럼 그 주민들이 좀 도와주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금 할아버지처럼 뭐 돈 받고 원해서 하는 독립운동도 아니고 시민운동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한다. 네. 저도 3기 신도시 철회 투쟁 때 100일 동안 천막농성도 해봤고요. 그러면 저도 할아버지 피를 담아서 열심히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치를 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서양에도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부르주아들이 정치를 하지, 네, 프롤레타리아들은 정치를 나중에, 그게 공산주의로 가서 문제긴 하지만 하지 않습니까? 생업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정치에 무관심, 난 정치 몰라 그래서 저 가진 자들, 운동권들한테 공간을 열어주는데 거기에 강하게 반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민하고 유리된 정치를 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것도 있지만 아까도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민들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용하죠. 일본을 이용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해보니까 안 돼서 딱 입법기관에 가서 네. 그러면 저 질문이 300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300분의 1 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00분의 1에도 똑똑한 정치인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 선생님 저는 뭐 두 번 할 마음도 없고요. 만약에 된다면 저는 한 번 하는 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진짜 가난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좀 도와주는 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서민들을 위해서 제가 또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 개혁. 특히 저는 공천에 대한 지방자치 공천이 문제가 심합니다. 심하죠. 그래서 첫째로 얘기하면 저는 그 기초단체장하고 기초의원은 공천을 폐지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왜냐, 거기서 공천 장사가 생기고요. 국회의원 돈 벌죠. 네, 그리고 하수인이 됩니다. 그렇죠. 중앙정치의 하수인이 되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아닙니다. 중앙정치의 하수인이 돼갖고. 중앙당 정치의 하수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천받기 위해서 그 권력자, 쉽게 해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한테 아주 싹싹 아부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진 선생님은 아부 잘하시나요? 저는 아부를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부를 못합니다. 아부 못하세요? 저는 직설적입니다. 아니, 아첨은 하지 말아도 아부는 해야만 먹고 사는 아닙니다. 저는 아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핏대가 나오셔서 이번 정치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국힘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도 할 거고 면접도 할 텐데 거기는 어떻게 통과하실 생각이에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할 자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뭐 조그만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정해 주면, 제가 알기로 이번에 그 35점인가 배점이 있는데 저는 그 35점 만점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오니까 부인이나 자녀분들은 절대 반대하죠. 왜 또 쓸데없는 짓 하냐고. 돈이나 벌으라고. 참 힘드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우리 서민 정치가가 되겠다. 네. 서민 정치가 사실 필요하죠. 국민 정치, 시민 정치는 한동훈이가 얘기했지만 서민도 할 얘기가 많은데 유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한번, 근데 이 방법적인 것도 많이 고민하셔갖고 좀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끝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도 잘 많이 못하고. 공부 못하셨어요? 네. 왜냐면 중학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을 못할 뻔했습니다. 가난했습니까? 가난했습니다. 왜냐? 대학은 나오셨잖아요. 대학은 어떻게 해서 나와서 그것도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못해서 제적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상위군이라서 가난했나요? 아버지가 상위군도 있지만 첫째, 아버지가 소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왜냐? 독립운동가 아들이 배울 받겠습니까? 전과자 아들인데 왕따라 당하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소학교를 안 보냈죠. 왜냐? 가면 천황폐하 만사만 시키는데. 소학교가 어떤 일본 학교입니다. 천황폐하 만사만 시키고.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가 절대 안 보내죠. 그러니까 왕따로 자라고 외톨이로 자라니까 친구도 없고 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맨날 사기나 당하고 어렵죠. 제대로 된 직장 못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사시다가 또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좀 어렵게 많이. 우리 진 선생님도 그런 아버지를 두셨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박정희 때 성장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힘들으셨겠네요. 힘들었죠. 아까도 말씀드린 중학교를 못 갈 뻔했습니다. 중학교를. 네. 근데 우리 때는 다 중학교는 가긴 갔는데. 그때 우리 그 입학금이 비쌌습니다. 있었어요. 우리 돈 내고 갔어요. 특히 제가 또 사립학교를 내는 반에 좀 입학금이 좀 비쌌습니다. 비쌌습니다. 개법했었어요. 그 입학금 못 냈을 정도로 갓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우리 서민을 대표해서 한번 정치 얘기를 하겠다. 정치판에 가서.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으로. 한동훈 위원장님, 엘리트이신 거 알지만 저처럼 이게 평범한 시민, 서민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제 역할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듣고 한번 우리 서민 정치, 시민, 동료 시민만 얘기하지 말고 동료 서민도 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민 정치인 진영규 선생님 모시고 나는 왜 서민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